사전 하나 던져주고 그 다음에 문법책 하나 던져주고 그런 다음에 문장을 해갖고 쭉 해갖고 넣어보니까 실제로 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AI가 이 칼라망 언어를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학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프롬프트 입력으로서 요걸 쭉 해갖고 사전 하나 던져주고 그래마책 하나 던져주고 쭉쭉쭉 입력하니까 얘를 잘 번역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공학 에러입니다. 구글이 제미나이 울트라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제미나이 1.5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에 제미나이라고 발표됐던 것들이 1.0 버전입니다. 그래서 나노, 프로, 울트라 버전. 그래서 최근 울트라를 딱 출시를 한 다음에 일주일 만에 바로 제미나이 1.5 프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미나이 1.5를 출시를 한 의미가 굉장히 큰 게 울트라는 프로와 나노를 같이 소개를 하면서 GPT-4를 이긴다, 뭐 조금 더 앞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반면에 이번에 발표한 제미나이 1.5의 프로 버전은 그야말로 기존에 있는 GPT-4라든가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이라든가 그런 LLM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토큰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제미나이 1.5 프로가 제미나이 1.0 울트라와 비교를 했을 때에 더 적은 컴퓨팅 자원을 사용을 하는데 성능은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구글에서 내놓은 테크니컬 리포트 논문을 자세히 보면은 거의 성능이 울트라랑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는 이게 텍스트로 입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디오도 되고 음성도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됩니다. 뭐 동영상을 막 1시간짜리를 막 넣어요. 그래서 이미 주말 동안 다양한 기사들이 나왔고 국내에도 전반적인 스펙에 대해서 정리한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런 단순한 스펙만 보지 말고 어떠한 부분이 진짜 대단한 건지 그리고 이러한 대단한 성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구글이 사용한 방법이 기존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논문을 뜯어보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새롭게 도입을 함으로써 실제로 이네이블 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크게 의미로 다가오는 부분인데 향후 오픈 AI와의 주도권 싸움에서도 이게 어떻게 번져갈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논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1.0 프로와 1.0 울트라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값들이 있어요. 물론 약간 울트라보다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증가한 부분도 보이시죠? 이렇게 보다 보니까 텍스트 측면에서는 대부분 다 울트라보다 좋다라고 나와 있고 비전 부분, 그러니까 이미지나 비디오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지는 좀 떨어지지만 비디오는 훨씬 더 좋다. 오디오는 좀 더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전에 내놨던 1.0 모델의 최상위 등급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프로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 보이시죠?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하이엔드, 제일 잘하는 애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구글 딥마인드에서 내놓은 이러한 아티클, 논문을 보면은 쭉 내려가가지고 보시면은 뭐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애큐러시 측면에서도 제미나이끼리 비교를 한 것도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벤치마크들을 쭉 해가지고 비교를 한 것도 보이시죠. 근데 1.5 프로가 대부분 좀 앞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딩 부분, 멀티링규얼리티 부분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뭐 10샷, 5샷 이 부분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우리가 애초에 프롬프트를 쓸 때 예를 들어 이미지를 한 4개 정도 예시를 들어준 다음에 했을 경우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미나이 울트라가 발표됐을 때 체인 오브 소트 방식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뭐 GPT-4보다 실제로 나은 게 맞냐 뭐 이렇게 논란이 있기도 했죠. 그리고 엔트로픽이 기존에 굉장히 많은 토큰 수, 그러니까 입력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델 클로드를 갖고 있었는데 이 클로드 2.1과 비교를 했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받아들였을 때 제대로 답할 수 있느냐 성능을 봤을 때에도 대체로 좀 우세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이 토큰 수라고 하는 거죠. 토큰 수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은 한글로 경우로 보면 이제 형태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하나 쪼개는 하나의 단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제미나이 1.5 프로 같은 경우가 클로드, 엔트로피의 클로드나 GPT-4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한 5배 수준의 어마무시한 양을 입력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된 게 뭐냐? 영상을 1시간짜리나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11시간짜리 오디오도 입력받을 수 있고 코드도 거의 3만 줄에 가까운 이런 코드를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70만 단어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입력을 받은 다음에 프로세싱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전에도 이 200K나 된다, 128K나 된다. 저도 지금 GPT-4, 챗GPT를 쓰고 있지만도 실제로 이 데이터를 넣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딱 못 뽑아줄 때가 있어요. 입력만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문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또 논문을 제가 또 열심히 찾아보니까 바로 이러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자, haystack이라고 돼 있죠. 이게 needle in a haystack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NIAH라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백사장에서 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 거냐? 원래 있는 텍스트가 있다라고 치고 우리가 알아볼 만한 그 바늘에 해당하는 그런 특정한 텍스트를 싹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긴 단어 중에 이러한 단어를 잘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를 테스트하는 것을 NIAH, Needle in a Haystac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를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초록색 된 부분들은 거의 다 찾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빨간색 부분만 잘 못 찾았다. 텍스트 중에서는 몇 개는 잘 못 찾았네요. 이러한 바늘들을 못 찾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100만 토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넣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99%의 확률로 이러한 니들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정도의 정확도를 보인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쓸만하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다 넣어놓고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은 여러분 해리포터 영문판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때 해리포터 가지고 이제 영어 공부한다고 그걸 사가지고 막 보다가 한 권을 채 다 못 읽고 그만둔 적이 있었는데 걔네들 책 이렇게 두껍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게 7권 있잖아요. 그런 7권을 여러 번 읽는 정도의 수준의 텍스트가 지금 말하는 100만 토큰에 해당됩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양이죠. 그 많은 양에서 이 니들 특정한 어떠한 내용을 찾는다라는 평가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글 유튜브에 가보면은 10만 개의 줄에 해당하는 코드를 딱 입력한 다음에 코드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프롬프트에 따라서 특정 코드를 찾아내고 수정 사항까지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테스트하는 지금의 모습들, 이러한 것도 제한을 할 수가 있죠. 10만 줄입니다, 여러분. 10만 줄인데 사람이 다 읽어보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텍스트를 10만 개까지 봐드릴 수 있는 것도 놀라운데, 봐드린 다음에 특정한 부분들을 이게 핀포인트로 딱 뽑아갖고 알아낼 수 있으니까 수정할 수 있는 제한도 내놓을 수가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어마무시한 혁명 아닙니까? 코딩하신 분들은 이거 진짜 반길걸요? 거기다가 또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구글에 이제 잭스라는 이 AI용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 잭스의 이제 코드 베이스, 그러니까 이 코드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무려 74만 6,152 토큰이라고 합니다. 이 75만 개 수준의 토큰을 쭉 입력을 넣어가지고 이 프로그램 중에서 그러니까 미분을 하는 어떠한 펑션을 찾아달라고, 특정한 메서드를 찾아달라고 했더니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여기에 요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검색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은. 이러면은 아직은 힘들겠지만도 우리가 이제 백엔드 쪽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앱을 개발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찾아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딱 뽑아낼 때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어떤 검색을 벗어나서 뭔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요거는 이제 아직 릴라이비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적용은 힘들겠지만도 그런 식으로까지 확장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놀라운 게 이게 402페이지 분량의 아폴로 11호 달 탐사에서 나온 녹취록이거든요. 녹취록을 넣어가지고 녹취록에 다 넣었어요. 쭉 다 넣은 다음에 저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게 뭘 의미하는 거야? What moment is this?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닐 암스트롱이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라고 대답한 그런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다. 물론 이 너무 유명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조작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잘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도 이렇게 어마무시한 많은 양의 녹취록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멀티 모달리티로 지원을 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요거는 구글 유튜브에 올라온 거지만도 논문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미제라블 소설 있죠? 장발장 나오는 거. 그 레미제라블 전체 텍스트가 1382페이지고 73만 토큰 정도 됩니다. 여기 나와있죠? 73만 2162 토큰. 요걸 싹 다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야 이거 촛불 촛대 요 얘기하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줬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느 페이지에 있냐라고 했더니 took the two silver candlestick 이렇게 하고 찾았다. 요건 좀 찾기 쉽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도 요걸 식별을 할 수가 있었다. 이 페이지 1099페이지에 있었다라는 거. 이건 또 44분짜리의 무성 영화예요. 버스터 키튼이라는 영화인데 요거를 44분짜리를 쑥 넣어놓은 다음에 여러 가지 줄거리와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로 이렇게 뭔가를 물어본다거나 키 인포메이션이 뭐냐라고 하니까 아웃풋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특정 장면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델 아웃풋도 특정 타임 코드 이쪽 부분에서 이게 나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것들이 어떻게 다 가능하냐? 물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안 되고 이거는 시연이겠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미나이가 이렇게 영상이건 음성이건 다 그냥 때려 넣은 다음에도 특정한 부분을 싹 뽑아내는 이러한 어마무시한 기술을 쓸 수 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Mixture of Experts라는 모델인데요. 이게 뭐냐? 이미 AI 모델 연구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엑스퍼트, 전문가들을 믹스처에 넣었다, 섞어놨다 이런 의미거든요. AI 모델도 특정 분야 굉장히 잘하는 모델들이 있을 거잖아요. 특정 AI 모델은 텍스트를 잘 처리할 거고, 그리고 굉장히 큰 양에 대해서도 잘 쪼개서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비디오는 비디오대로 처리하고, 이렇게 가장 적합한 전문가 분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는 실제로 다양한 작업들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특정 프롬프트가 있으면 이거는 이 전문가한테 맡겨야겠다, 이 전문가한테 맡겨야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갖고 전체적인 복잡도를 낮추면서도 이 계산 리소스를 굉장히 최적화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미나이 1.0 울트라와 거의 필적한 수준이면서도 리소스를 더 적게 먹으면서 구현이 가능했다는 부분이 되겠죠. 사실 얼마 전에 프랑스의 스타트업인 미스트랄이라는 기업 아시죠? 굉장히 작은 모델을 구현을 하는 쪽인데, 여기도 이제 구글 출신 그리고 오픈 AI 출신들이 와가지고 만든 것이 되겠는데, 이 미스트랄 AI에서 만든 믹스트랄 8 곱하기 7 빌리언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 말 그대로 7 빌리언 70억 개짜리 LLM을 8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방식 MOE 방식으로 섞었다라는 의미거든요. 메타의 라마2가 70 빌리언이고 오픈 AI의 GPT 3.5, 그러니까 지금 4.0 말고 이전 버전 3.5가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죠. 근데 70억 개 8개를 섞어가지고 보였더니 MOE 방식,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방식을 쓰니까 거의 걔네들과 유사한 성능을 보이더라 라는 결과를 내놓은 거죠. 8개 전문가가 있고 이걸 공용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 166빌리언, 그러니까 1660억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긴 한데, 실제로 토큰을 추론을 할 때는 2개의 전문가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큰 수도 32,000개 굉장히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작은 모델로서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인 사례가 됐는데, 이걸 구글이 제미나이 1.5 프로에 탑재를 했다라는 거죠. 큰 모델에서도 이게 가능한
가능하더라라는 거를 보인 사례니까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2주 전에 이러한 영상을 또 만들었거든요. 챗GPT보다 성능 좋다 이래갖고 온 디바이스 AI 혁명한다 해갖고 Blending is all you need라는 그런 논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작은 모델 3개를 섞으니까 GPT 3.5보다 훨씬 더 좋아지더라라는 결과예요. 근데 이게 블렌딩과 MOE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비유를 들자면은 MOE 방식, 엑스퍼트 방식은 그냥 각각의 전문가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앱들 있잖아요. 이런 앱들이 있으면은 각각의 하는 기능들 있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요. 크롬은 인터넷 서핑을 하는 거고, 그다음 카카오톡은 이제 메신저, 카톡 할 때 쓰는 거고, 또 음악 듣는 앱이 따로 있고, 뭐 앱들이 각각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전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춰서 그 앱에 들어가서 실행을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죠. 특정 작업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앱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골라서 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전문가만 딱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전에 설명드렸던 블렌딩 is all you need의 블렌딩이라는 방식은 이렇게 그냥 스마트폰에 있는 위젯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젯을 쫙 펼쳐놓은 거야. 여러 모델들을 쫙 이렇게 펼쳐놓고 한눈에 딱 봐가지고 전체적인 성능이 우수해진 거죠. 예를 들어 한눈에 딱 보면은 오늘의 일정이 뭐고 날씨는 어떻고 메모가 뭐가 남았고 지난번 축이 어떻고 운동량은 어떻고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성능이 우수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미나이 1.5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이 MOE 방식을 사용해서 성능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도 오픈 AI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겠죠. 근데 이걸 좀 더 이제 비디오, 텍스트, 이미지 모든 부분, 오디오 부분까지 다 이러한 것들이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보인 부분이 되겠고, 멀티모달리티가 지원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능력이 점차 더 강화돼야겠죠. 앞으로의 방향이 MOE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 제가 논문을 보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랐는데, 이게 뭐냐, 칼라망이라는 언어가 있나 봐요. 칼라망이라는 이 굉장히 그 소수민족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데 소멸위기라고 해요. 근데 이 칼라망이라는 언어를 이 한 권의 언어 교재와 그 다음에 사전에 해당하는 거 있죠. 칼라망 언어와 영어를 서로 번역해준 이 사전, 그 다음에 400개의 문장을 입력해가지고 실제로 영어에서 칼라망어를 번역하는 학습을 바로 해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사전 하나 던져주고 그 다음에 문법책 하나 던져주고 그런 다음에 문장을 해갖고 쭉 해갖고 넣어보니까 실제로 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AI가 이 칼라망 언어를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학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프롬프트 입력으로서 요걸 쭉 해갖고 사전 하나 던져주고 그래마책 하나 던져주고 쭉쭉 입력하니까 얘를 잘 번역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AI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새로 지금 학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어떤 프롬프트로서 새로운 예시나 상황을 바로 이렇게 딱 던져주면은 기존에 있는 지식하고 바로 합쳐가지고 이거를 잘 이해를 한다는 거죠. 마치 인간으로 보면은 야, 책 하나 던져줄 테니까 이거 공부해 라고 던져줬는데 바로 이해를 해가지고 바로 그냥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컨텍스트 러닝 부분을 제대로 학습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영어에서 칼라망어로 번역을 하는 게 모든 인간 학습자와 비슷한 성과를 달성을 했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보고 공부해가지고 답을 하는 거나 얘가 하는 거나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글 AI 스튜디오와 버텍스 AI를 통해 가지고 이 제미나이 1.5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구글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들이 이런 AI 모델을 막 사용하기 위해서 브라우저 기반으로 이제 개발 환경을 다 구축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제미나이 모델 제일 최근 거를 빨리 사용하려고 하면은 구글 AI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게 가장 빠른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개발자분들께서 이 제미나이 API를 쉽게 통합을 하려고 하면은 AI 스튜디오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사용하니까. 이번에 제미나이 1.5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한 단계 크게 도약을 했다라고 또 느껴지는 부분이, 기존의 AI 모델도 정말 대단하잖아요. GPT-4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AI 모델이 사실 잘 안 나오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믹스트랄 8/7 빌리언 걔도 그렇고 이 MOE 방식을 사용해서 비디오, 텍스트, 음성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그만큼의 아주 작은 데이터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점차 배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 이것만 가능해지더라도 사람이 뭔가 이렇게 책을 받았고 공부하고 하는 것보다 정말 믿고 검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실제로 상용화된 모델이 아닐까 싶고요. 물론 GPT-4도 그런 것들을 또 가능하긴 한데 제가 쓰면서 느끼는 것들은 역시나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단계 도약이 되는 것 동시에 토큰 수를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잖아요. 그냥 책 여러 권, 뭐 열몇 권을 그냥 넣어버리면은 알아서 처리를 해주니까 이 또 굉장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인컨텍스트 러닝 같은 경우도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걸 잘 뽑아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근데 일단 구글이 이 AI 스튜디오라든가 버텍스 AI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128,000개의 컨텍스트 윈도우부터 제공한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00만 개 토큰을 다 입력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128,000개만 입력한다. 아무래도 토큰 수를 너무 많이 입력을 받게 되면은 AI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근데 100만 개 토큰까지 제공할 때는 구매 옵션을 따로 둔다고 합니다. 결국 이게 돈이니까요. 모델을 만들긴 했지만도 그걸 구동하게 하려면은 어마무시한 돈이 많이 든다라는 부분에 한계점도 있을 텐데, 어쨌든 구글이 또 이렇게 제시를 한 이상 오픈 AI가 또 GPT-5 등장을 하게 되면은 또 어마무시한 토큰 수를 또 입력을 받을 거고, 뭐 또 다양한 기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GPT-5에 앞서가지고 먼저 선봉을 내쳤다, 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AI 모델이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지도 계속 주목하면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글이 계속 반격을 해왔던 것이 뭔가 약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미나이 1.5 프로를 발표하면서 한껏 놀라면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온 오픈 AI의 동영상 생성 AI 소라를 바라보니 이번에도 구글 전략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